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비교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비교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의 장점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SNS 피드, 남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반쪽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특별한 1%만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평범한 100%를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꽃을 피웁니다. 심지어 60대에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처럼 서로를 비교하지만 사실 모두가 다른 출발선에서 다른 길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저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점점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남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나와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발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의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자를 돌보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인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높은 연봉, 안정적인 직장, 화려한 명예, 넓은 인맥.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가치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성공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과 기쁨이 우리를 더 큰 성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면들을 찾다 보면 점차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버스가 제 시간에 왔다. 동료가 커피를 건네주었다. 날씨가 좋았다. 이런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칭찬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칭찬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획했던 운동을 했다. 어려운 업무를 잘 마무리했다. 용기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등 자신의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자신만의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6개월 안에 영어 면접이 가능한 수준의 회화 실력을 갖추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이는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난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특징들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만 하지 않고 반드시 실천에 옮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책임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결코 남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운이 없어서, 누군가가 방해해서와 같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꾸준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에는 37.8배나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고 꾸준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학습에 대한 열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실수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것을 다음 도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하지만 이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도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할 때 특별히 양치질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이처럼 습관은 우리의 삶을 자동화시켜 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아침 루틴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함으로써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운동, 명상 등에 투자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서 그들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 독서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책을 읽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성공자들도 매일 꾸준히 독서를 합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셋째,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계획들을 꾸준히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메모장이나 다이어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즉시 기록하는 것이죠. 이런 좋은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21일 이상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실패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1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처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야말로 가장 값진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공에서는 왜 성공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우연히 잘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실패는 다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분석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부터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실패한 후에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나?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또한 실패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도전을 하면 실패했을 때의 충격도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패들을 통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실패한 사람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실패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탁월한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빌 게이츠도, 일론 머스크도, 우리도 모두 같은 24시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시간 관리의 핵심은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한 일에 매달립니다. 당장 해야 하는 일, 마감이 임박한 일들에 시간을 다 보내버리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이나 건강 관리, 인간관계 개선과 같은 일들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똑똑한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이른바 개구리 먹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힘들고 하기 싫은 일,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아침 첫 번째 일정으로 잡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하루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시간 도둑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의미한 SNS 스크롤, 끝없는 유튜브 시청, 불필요한 회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훔쳐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단 30분만 절약해도 1년이면 180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 블록을 활용하세요. 하루를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시간에 할 일을 미리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휴식 시간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쉼 없이 일만 하다 보면 결국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시간 사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맥이 아닌 인연을 만듭니다. 단순히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맥 관리라는 말을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경청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내 의견을 먼저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감정까지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두 번째는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잘 지내니? 라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안부를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하고 그들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 약속은 물론이고 했던 말들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약속 불이행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베푸는 마음입니다. 당장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것은 진정한 베품이 아닙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결국에는 더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과 굳이 친해지려 애쓰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선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감정 관리 능력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했을 때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생겼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6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6초만 참으면 충동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6초 동안 깊은 호흡을 하거나 10까지 숫자를 세거나 마음속으로 진정하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불안감이 찾아올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지금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상황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마세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나쁜 감정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정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분노인지 실망감인지 두려움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감과 자만심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만심은 허상에 기반한 것이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경험과 노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마라톤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매일 1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일 뿐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단단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난 할 수 있어.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도하면 돼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습관화하세요. 네 번째는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충분한 준비는 자신감의 기초가 됩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질문들을 미리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 번 리허설을 해보는 것, 이런 준비 과정이 탄탄한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바른 자세입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보세요. 우리의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듯 당당한 자세는 자신감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어줍니다.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작은 성공들의 축적을 통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비싼 집, 좋은 차, 많은 돈. 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것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바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것을 찾으려 노력하고 부족한 것을 보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들에 집중합니다. 또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의 마인드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웨 교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나 재능이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난 이 과목에 소질이 없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다음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고 생각하죠.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은 아직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나는 이걸 못해가 아니라 나는 이걸 아직 못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국 우리의 성장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도전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할까봐 두려워 도전을 피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는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창의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라는 말이 있죠. 건강한 음식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네 번째는 명상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아침 1020분 정도의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휴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게으름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은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9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는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집중력 향상, 피로 해소, 두통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시간도 포기하죠. 하지만 진정한 성공자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입니다. 번아웃 없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적입니다. 마라톤처럼 인생은 긴 레이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하다가는 중간에 지치고 맙니다. 둘째,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항상 일만 생각하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죠. 구글, 페이스북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직원들의 여가 시간을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먼저 경계, 짓기가 중요합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메일을 확인하지 않는다든지, 주말에는 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규칙을 정하세요. 또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덜 중요한 일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취미 생활이든 운동이든 독서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닌 투자입니다. 이제 자기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연봉, 직위, 학벌, 외모. 하지만 이런 외적인 요소들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가치는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의 정직성, 성실성, 타인을 대하는 태도, 도전 정신, 배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못해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죠.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넌 할 수 있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점차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30분 일찍 일어나겠다. 책을 10페이지 읽겠다. 같은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찾고 그것을 인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세요. 단점을 고치는 것보다 장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와의 비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결단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결단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미룹니다.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조금 더 정보를 모아봐야 해라며 결정을 미루죠. 물론 신중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빠른 결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70% 룰을 제시했습니다. 정보의 70%만 있어도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100%의 정보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단력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직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관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때로는 논리적인 분석보다 직관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완벽한 결정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린 후 그것을 밀고 나가는 실행력입니다. 셋째, 작은 결정부터 연습하세요. 매일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판단의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고민한다면 연봉, 업무 환경, 성장 가능성 등의 기준을 정하고 각각에 대해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움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변화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죠.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준비합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에 맞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변화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만 갇혀 있지 말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는 실패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세요. 변화의 흐름을 타고 더 높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지, 어떤 일에 집중할지.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워렌 버핏이 성공의 비결은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했을 때 그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 중 단 4개만 남기고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죠. 그 결과 애플은 다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혼동합니다. 당장 급한 일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했다면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성과가 바로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습관의 중요성, 시간 관리, 인간관계, 감정 관리, 자신감, 행복의 의미, 성장 마인드셋, 건강한 습관, 일과 삶의 균형, 자기 가치, 결단력, 그리고 변화를 대하는 자세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과 성공의 정의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필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 또한 기억하세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보다 자신만의 페이스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쉬어가고, 때로는 속도를 내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더라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꿈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혜롭게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